다항식 개념 파트야. 우리가 앞부분까지는 했던 게 뭐냐면 다항식 계산을 했었잖아. 다항식 계산을 했는데 그 다항식 계산에 이제 좀 더 확장판으로 다항식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지금 다항식 계산하는 거는 크게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덧셈 뺄셈은 기본적으로 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하고 덧셈 뺄셈에 대해서 곱셈하고 나눗셈도 있을 거 아니야. 곱셈하고 나눗셈은 그 곱셈은 기본적으로 중3 때 가서 배워. 그리고 이 나눗셈은 고1 때 가서 배워.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계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3 때 약간 맛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2 때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 덧셈 뺄셈 정도는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곱셈이 약간 난이도가 어렵고 최종적으로 나눗셈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도를 가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서 그렇게가 나열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저 다항식의 곱셈하고 나눗셈을 하잖아. 그럼 생각해 볼게.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저번에 내가 단항식 할 때 단항식이 뭔지를 했었어. 기억나? 저번에 항 그리고 단항식 그리고 뭐 다항식 이렇게 했었잖아. 항이라고 하는 게 뭐 덧셈으로 이루어진 요소들, 덧셈으로 이루어진 요소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해서 단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 항이 한 개 있는 거고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인 거. 그걸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룰 건 이제 얘를 다룰 거야. 한 개 이상인 거. 그래서 저번에 제일 많이 낚았던 게 A의 제곱 같은 게 얘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일반적으로 단항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단항식도 되지만 뭐 다항식도 돼. 왜? 항이 한 개 이상이 되니까. 근데 얘를 주로 다항식이라 얘기해도 되지만 주로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 왜?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할 거는 다항식. 그러면 다항식이라는 게 항이 여러 개인 거.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뭐 C 같은 거. 이렇게 항이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걸 한 개 이상인 걸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다항식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우는 게 다항식 이러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배우는 거잖아. 덧셈 뺄셈 처음 배우는 게 덧셈 뺄셈이야. 뭐 이 덧셈 뺄셈은 기본적으로 너네가 중1 때 뭐를 배웠냐면 2x 더하기 1이랑 3x 더하기 2를 더하기 한다고 하면은 괄호에 있던 거를 괄호를 푼 다음에 너네가 다항식끼리 덧셈 뺄셈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하는데 이때는 제일 중요했던 게 요 개념이 들어갔었지. 요 개념 뭐 동류항 우리가 새롭게 배웠던 동류항 중1 때 거야.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덧셈 뺄셈을 가능했었어. 이 동류항 자 동류항이 정의가 뭐였어? 요거 다시 물어보겠지. 내가 아무리 봐도 요거 중1 때 했었는데 동류항의 정의 동류항이란 거 뭐 문자하고 차수하고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이랑 3x의 제곱 같이 xx 같고 차수 같은 거일 때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 동류항 그러면 문자하고 차수와 같았는데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이랑 3y의 제곱은 차수는 같지만 문자는 달라. 자, 그 다음에 2xy랑 뭐를 해볼까? 차수는 같은 문자는 같고 3x의 제곱 y 둘 다 xy지만 실제로 여기는 x가 한 개 여기는 x가 두 개지. 그래서 차수가 달라. 따라서 얘네 자체는 동류항이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동류항이야. 자, 근데 그럼 동류항을 왜 했냐? 동류항은 덧셈 뺄셈이 가능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2x의 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이라는 두 개를 계산을 하면 얘가 5x의 제곱이 되었어. 자, 근데 요 중1 때 많이 했어. 얘가 왜 5x, y 왜 5x의 제곱이 되는데 왜 5x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너네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왔잖아. 그럼 왜 되는지는 다시 중학교 1학년 됐어. 얘는 우리가 왜 되냐? 2의 x의 제곱 더하기 3의 x의 제곱이라는 건 실제로 2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의 제곱이야. 그러면 곱하기 x 제곱이 같이 있잖아. 그래서 얘는 실제로 2 더하기 3의 x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는 왜? 어떤 법칙 때문에 이거 분배 법칙 기억나? 분배 법칙 때문이야. 이 분배 법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은 얘는 곱하기를 각각 분배해서 2 곱하기 4 플러스 3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했었잖아. 그러니까 더하기하고 곱하기라는 게 있으면 곱하기를 각각 분배를 해줘서 쭉 적어서 뭐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 근데 이 분배 법칙을 하다 보니까 이 분배 법칙은 너네가 일반적으로 요 방향으로는 많이 봤어. 그래서 각각을 분배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우리가 거꾸로 이 방향에서 뭐 공통된 4를 공통된 곱하기 4가 있고 가운데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면 공통된 4를 묶어내서 이 더하기 안에 있던 남아있던 알맹이끼리 더하고 그리고 나머지 곱하기 4를 이렇게 묶어서 괄호 밖으로 묶어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요 과정이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요 과정이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분배 법칙 때문에 우리는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이 가능해. 따라서 우리가 동류항을 배웠던 주된 이유 자체는 뭐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동류항은 뭐 다항식의 뭐 덧셈 뺄셈에 덧셈하고 곱셈에 덧셈하고 뺄셈에 분배 법칙 때문에 자식의 분배 법칙 때문에 계산이 가능했어. 그래서 결국은 얘 때문에 얘가 가능하고 얘 때문에 얘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할 때 얘를 배우고 얘를 할 때 다시 얘를 뒤집는 거야. 나도 어때? 물어보겠지? 이거 물어보겠지? 요거. 자, 그래서 분배 법칙, 우리는 쟤는 분배 법칙 때문에 저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 단원에서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앞에 중1 때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 그럼 이 단원에서 중2 단원에서 하는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는 중1 때 지금까지 했던 중1의 내용이었어. 중1 때는 우리가 방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요거 2x 플러스 3 더하기 4x 플러스 1 같은 1차식이랑 1차식을 더했어. 지금 할 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주로 뭐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리고 뭐 5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두 2차식 간의 덧셈 뺄셈을 계산하려고 지금 이번 단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2차식의 덧셈 뺄셈 2를 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2차식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 2차식이 뭔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식의 차수 식의 차수를 알아야 되고 이 식의 차수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뭐? 차수라는 걸 알아야 돼. 자, 내가 다시 정리했어. 자, 우리가 다항식, 항이 한 개 이상인 거 다항식이었고 항이 한 개인 건 다항식이었어. 그리고 뭐 다시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자, 기본적으로 조건 자체가 문자하고 뭐 차수라고 하는 게 일치하는 항들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했고 이 동류항은 우리가 주로 덧셈하고 뺄셈을 계산할 때 많이 활용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저 2차식 식의 차수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차수라고 하는 건 앞에서 암묵적으로 해서 차수라고 하는 건 뭐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문자가 곱해진 횟수.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같은 건 x가 2번 곱해져 있어. 그래서 얘는 차수가 2차야. 자, 그러면 이 차수를 바탕으로 우리는 식의 차수를 얘기하지. 얘는 식의 차수는 뭐 그 식에서 차수가 제일 큰 것을 우리는 그 식의 차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그래 식의 큰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식의 차수 가장 큰 차수를 우리가 n이라고 가장 큰 것을 우리가 n이라고 두면은 우리는 그 식을 우리는 n차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중요한 거 다시 갖다 오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다시 물어보겠지 딱 봐도. 그래서 식의 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2차식이라고 얘기했어. 얘는 왜 2차식이었냐? 얘 식의 차수가 이 식의 차수라고 하는 게 2거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왜 그럼 식의 차수가 2였냐? 이 식에서 이 식이 뭐 x에 관한 식이고 x에 관한 식이고 이 식에서 가장 큰 차수가 뭐 2차였거든. 그래서 이 식에서 가장 큰 게 2차였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식의 차수라는 건 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것, 식의 항에서 식 안에 있는 항들 중에서 차수가 제일 큰 거를 우리가 식의 차수라고 얘기해.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나오는 2차식이라고 하는 건 뭐 식의 차수가 2인 식을 우리는 2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방금처럼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식의 차수 한번 들어볼까? 뭐 3x의 제곱 플러스 5x의 5제곱 플러스 6x의 3제곱 플러스
뭐 7x의 10제곱 끝. 요 식은 식의 차수가 뭐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식은 x에 관한 식으로 보면은 내가 이 식에서 x만 써야지 이 문자에서 10이 제일 크잖아. 그래서 이 10을 우리는 이 식의 차수라고 얘기하고 얘는 뭐 우리는 10차식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저 2차식 식의 차수도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개념이고 그래서 다시 요 개념 나올 때 다시 한번 해본 거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 그래서 우리는 2차식이라고 하는 게 식의 차수가 2인식 그리고 식의 차수는 식에서 차수가 제일 큰 것. 차수가 식의 항 중에서 차수가 제일 큰 것. 식의 항에서라는 거야. 식의 항 중에서 차수가 제일 큰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뭐 단항식. 자, 이제 직접적으로 덧셈 뺄셈은 우리가 식에 대해서 뭐 덧셈 뺄셈 2차식 덧셈 뺄셈은 기본적으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2차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다가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계산을 해주면 우리는 괄호를 푼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동류항 x제곱이랑 x제곱이랑 동류항이지. 그래서 얘는 합쳐보면은 뭐 5x의 제곱 그리고 얘 합치면 5x 플러스 2가 되지. 아까 얘기한 덧셈 뺄셈은 어떤 근본적으로 뭐 분배 법칙 때문에 얘가 성립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저 법칙을 아마 잘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이렇게 그냥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기본적인 단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하고 나눗셈을 할 건데 지금 뭐 다항식하고 단항식 사이의 관계를 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 곱셈을 할 거야. 곱셈.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다가 우리가 뭐 3x를 곱할 거야. 3x를 곱하면은 우리가 이게 3x지만 우리가 그냥 문자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곱하기 5가 돼 있어. 그러면 덧셈이랑 곱셈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곱셈 각각 분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5로 이렇게 분배하면 됐었어.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여기는 3x를 각각 분배하면 돼. 그러니까 뭐 2x의 제곱 곱하기 3x 그리고 여기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고 3x 곱하기 3x 그리고 뭐 1 곱하기 3x 라고 해서 각각을 덧셈하고 덧셈으로 이루어지니까 묶어보면 되지. 그 다음에 각각을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돼. 그 다음에 정리하면 돼. 그래서 6x의 세제곱 그리고 뭐 9x의 제곱 그 다음에 3x 그래서 각각 더하면 되지. 그래서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은 단항식을 각각 분배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괄호가 있고 주로 괄호에다가 다항식이 어차피 다항식 전체 다항식을 곱하기 때문에 항상 괄호하고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괄호를 푸는 행위를 여기 있는 괄호를 곱하기 했던 이 괄호를 푸는 행위를 우리는 전개라고 해. 괄호를 뭐 저기 앞에 있던 3x 자체를 분배를 해줘서 괄호를 푸는 요 행위를 우리는 뭐 전개한다 또는 전개한다라고 하고 전개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 식을 우리는 전개식이라고 해. 전개식. 우리가 이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그 6학년 때 전개도 하잖아. 전개도. 거기서 그거랑 비슷해. 우리가 뭐 직육면체를 잘라서 전개해서 펼친 입체 그러니까 그림을 우리는 정육면체를 잘라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래서 그려진 이 그림을 우리 전개도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직육면체가 있었던 거를 펼쳐보면 이렇게 되지. 똑같아. 여기 괄호 안에 있던 거를 곱하기 각각 분배해서 펼쳐보니까 이 식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전개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분배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고. 됐나? 자, 그 다음에 곱하기를 했으면 이제 뭐 하겠어? 나누기. 여기서 적어야겠지? 나눗셈. 곱하기를 찍는 게 곱하기야, 곱셈. 그럼 이제 나눗셈은 곱하기랑 하는 원리야. 우리가 단항식에서 했던 거랑 원리가 비슷해. 나누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요거 나누기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야. 그럼 여기 봐야 될 게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3x로 나누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나누기는 자 우리가 단항식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이 상황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이 가야 돼. 자 우리가 단항식 기본적으로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을 할 때 접근 방법이 두 개였어. 기억나? 식이 간단할 때는 뭐 b분의 a 꼴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b분의 a 꼴로 나타냈었고 얘가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하다. 주로 복잡한 게 뭐 뒤에 식 자체가 분수식으로 복잡하게 나오면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역수로 바꿔주면 됐었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그래서 뒤에 있는 식 자체가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우리가 나누기를 각각 분배해 주면 돼. 즉 얘는 결국 1번. 자, 얘 1번 풀이로 갈게. 2번 풀이. 자, 1번 풀이로 들어가면 3x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 돼. 결국 뭐 3x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실제로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 나누기니까 각각에 대해서 결국 나누기 자체도 각각 분배가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 그래서 각각의 식이 분모가 있을 때는 각각 묶어주면 돼. 즉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묶으면 얘는 뭐 3x분의 2x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있으니까 더하기 그대로 적어주고 3x분의 3x 그리고 뭐 더하기에 3x분의 1. 그래서 얘를 실제로 해보면 3분의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3x분의 1이네. 분수식이 적혀버렸네. 그래서 얘는 당식은 아니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가능해. 뒤식 자체가 뭐 조금 더 복잡해서 나누기 자체를 밑으로 분모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 얘는 실제로 뒤를 조금 바꿔버릴까? 3x 말고 뭐를 해볼까? 나누기 2분의 1의 xy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항식 했던 거랑 똑같아. 뒤에 있는 나눗셈 자체가 뭐 식 자체가 복잡해지면 얘를 곱하기로 고쳐놓고 바꿔주면 되잖아. 우리가 여기서 뭐 식 자체가 얘가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1은 그냥 씌워버릴까? 얘도 1 씌워버릴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각각을 분배해준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칠 때 항상 중요하지만 내가 뭐 분자로 봐야 될 게 뭐야? 얘가 분자잖아. 그러니까 얘가 분자니까 얘는 곱하기로 고치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놓고 뭐 xy분의 2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이루어졌으니까 각각을 분배해준대. 이렇게 분배해준대지. 그래서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해보니까 2x의 제곱 곱하기 뭐 xy분의 2 그 다음에 뭐 3x 곱하기 뭐 xy분의 2가 되니까. 자, 그래서 각각을 이제 정리해주면 x하고 x 하면 뭐 2x 곱하기 y분의 2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계산해주면 4의 x y분의 x가 되고 더하기 2, 3, 6의 y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번처럼 내가 원래 이 식 자체가 우리가 1번 계산할 때는 나누기 2x를 했지. 간단한 경우는 분모로 들어가고 이 분모로 들어간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줘서 계산해야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나누기를 각각 분배한 거랑 같거든. 즉 우리가 곱하기로 바꿨어요. 곱하기를 각 항에 분배해서 계산을 했잖아. 결국 나누기도 분모로 들어간 다음에 각 항에 나누어줘야 돼. 이 말은 분모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묶고 이렇게 한번 묶고 끝으로 한번 묶어야 돼. 이 말은 이렇게 한번 묶어서 여기 식 하나 주고 이렇게 한번 묶어서 여기 식 하나 적어주면 돼. 그래서 그 다음 식을 적어준 다음에 각각을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고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됐나? 그래서 다한식은 나눗셈하고 기본적인 계산 자체는 항상 나눗셈을 곱셈을 고쳐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상황이지. 그 다음에 이제 식 자체가 저번에 항상 얘기하는 식 자체가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나눗셈하고 곱셈하고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x의 제곱에다가 나누기 뭐 3xy분의 2 뭐 이런 거 해주면 다항식이랑 다항식이랑 중에 곱하기랑 나누기가 섞여있지. 이럴 때 항상 곱하기랑 저번에 얘기했어. 곱하기랑 나누기랑 섞여있으면 어디부터 하라 했어? 접근 방법은 두 가지야. 앞에서부터 쭉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해주면 돼. 이건 뭐 굳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칠 필요가 없을 때 앞에서부터 쭉 해주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식 자체가 나누기를 하기 저처럼 아까 두 번째처럼 식 자체를 나누기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면 우리는 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생각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로 고쳐버리면 다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순서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곱하기끼리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분배를 해줘서 덧셈을 처리해주면 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식 자체가 뒤에 복잡하니까 요거를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얘는 곱하기 2분의 3xy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x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곱하기니까 얘네 먼저 처리해야 돼. 중요한 거. 얘네 각각 분배한 다음에 거기다 다시 분배하지만 얘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야. 그러니까 얘네만 처리를 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분배해주면 되잖아. 너네 생각하기에 얘 분배한 다음에 다시 얘 나눠주려면 또 계산해야 돼. 그러려면 봐봐. 분배할 때 하나, 둘, 세 번 해줬잖아. 또 나누기 좀 또 하나, 둘, 세 번 해야 되잖아. 총 6번 해야 돼. 그것보다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뒤에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간단하게 처리한 다음에 새로 분배하는 게 훨씬 간단하잖아. 됐어? 제가 훨씬 간단하지. 그래서 이거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나누기하고 곱하기가 섞여 있으면은
물론 뭐 나누기 순서대로 가도 가능하지만 식 자체가 좀 더 복잡해지면 나누기를 곱하기를 꽂혀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낫다. 자,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로 식의 대입. 식의 대입하는 거는 각각에 대해서 값에 식에 대입하는 것은 값 같은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이라는 거는 안에 우리가 항상 저번에 대입을 할 때는 항상 괄호를 적어준다 했지. 그 괄호를 적어서 계산을 하는데 식의 대입을 할 때는 뭐 그냥 딱히 뭐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식의 그 문자에 그 문자를 나타내는 다른 식을 대입하여 주어진 식을 다른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대입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냥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갖다 놓는 거, 가져다 놓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져다 놓는 거, 예를 들어서 y가 2x-1이래. y가 2x-1일 때 뭐 할까? x 3y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이거의 값을 물어본대. 이거는 어떻게 되나? 이거를 x로 표현하면 이런 문구가 자주 나오거든. 그러니까 x로 표현한다 또는 y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식 자체에서 뭐 x만 있으면 돼 또는 y만 있으면 돼. x로 표현한다는 건 식 자체에서 x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y 자리에 뭐 2x-1을 넣으면 y라는 문자가 x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y 자리에 2x-1을 넣으면 돼. 근데 봐야 될 건 항상 얘기를 할 때 대입을 할 때는 항상 괄호를 적어줘야 돼. 괄호. 이거 중요해. 대입을 할 때 항상 괄호를 적어줘야 돼. y 자리에 뭐 2x-1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려면 대입을 할 때는 항상 괄호를 적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3이라고 하는 게 y 전체에 곱해지잖아. 3이라는 게 y 전체에 곱해져. 그러니까 이 y 자리에 2x-1을 넣으면 2x-1 전체에 3이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괄호 앞에 전체에 3을 적어줘야 3 자체가 2x-1 전체에 곱해져. 그래서 항상 괄호를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 뭐 2x의 제곱 플러스 1을 적어주면 여기 뭐 6x-3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6x-2가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봐야 되는 거는 대입할 때 항상 괄호를 적어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 대입할 때 괄호를 보고 x에 관해서 표현하라, y에 관해서 표현하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알아둬야 돼. 됐어? 여기까지 가는 기본 내용이지.